자, 지금부터 기타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시간까지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타 전표 입력에 빠른 전표 입력부터 시작해서 매입 신용카드까지 관련되는 정보들을 사용하는 기능들을 확인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는 세금 계산서 정보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또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매입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국세청으로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에 이미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엑셀로 국세청에서 제공을 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에 업로드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니까 사례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타 전표 입력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와 관련되는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는 클릭을 해보시면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국세청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활용을 하려면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무대리인은 수임사업자의 정보를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신청을 등록해야 되고 수임사업자로부터 수임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메뉴를 활용해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개별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정보를 우리 프로그램으로 업로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홈택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게 되는데 로그인을 하신 후에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자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죠. 여기에서 발급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록 조회, 합계표 조회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정보들이 목록 조회나 합계표에 정보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동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세무대리 정보가 있죠.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그러니까 기장이나 각종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을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그러니까 그 납세자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합니다. 세무대리 정보를 등록을 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 정보에 수임동의 파트에 와서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임동의를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 발급에 와서 목록 조회나 합계표 조회 뭐 이런 메뉴를 통해서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발급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잠깐 봤고요.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켜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정보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기능이 F3번 기능입니다.
자, F3번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에 구분, 조회기간, 수임업체,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부서 아이디, 인증서 등록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매출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를 구분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기간,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선택해서 조회기간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임업체 세무대리인이다라고 하면 수임업체 여라고 누르고 세무대리인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관리번호 부여된 관리번호 세무대리인들 다 있는데요.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비밀번호 등록을 합니다. 자, 아이디 국세청 아이디 등록을 합니다. 자, 임의의 숫자로 제가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인증서 등록 F2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우리 세무사랑에다가 연동을 시킵니다. 연동을 시키게 되면 연동을 시킨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국세청 홈택스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그대로 로그인을 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교육용이고 또 실제 개인정보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들어가서 불러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엑셀로 자료를 내려받아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 교육용에 맞게 약간 가공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2019년 교재 관련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 안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엑셀로 내려받으면 이러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받은 정보를 갖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업로드 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F3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상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자, F3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옆에 역삼각표가 있습니다.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매출계산서 불러오기, 매출자료 불러오기, 매입자료 불러오기, 면세매출 불러오기, 면세매입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엑셀 자료를 불러오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매출부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매출자료 불러오기는 세금계산서 자료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불러오기입니다. 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 교재 관련 데이터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있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 왼쪽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매입매출전표 자료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전송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죠. 없는 경우에 이대로 추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붕괴 처리를 외상 붕괴로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보시면 대금을 청구하느냐 영수했느냐에 따라서 붕괴가 외상 또는 현금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들을 붕괴가 다 일괄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전표 처리 F6번 전표 처리를 합니다. F6번 전표 처리 선택한 항목을 전표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17건을 매입매출 전표에 전송했습니다. 라고 멘트가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를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전표들이 뭡니까? 매출이고 이세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세로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자동 업로드 시킨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전표를 제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한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에 F3번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에 역삼각표를 눌러서 매출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매출세금 계산서 관련 목록을 찾아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자, 업로드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자세금 계산서 데이터와 매입 매출 데이터가 서로 비교 검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의 데이터가 없는 부분만 콤보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국세청 세금 계산서 관련 자료를 여러 번 업로드 시키더라도 중복해서 입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거래처로 정보가 있으니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멘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만 확인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표 처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붕괴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붕괴 바로 위에 보시면 팁에 자동 붕괴라고 해서 노란색은 품목을 기준으로, 연두색은 거래처 기반을 기준으로 붕괴의 계정 과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품목이나 거래처를 분석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으로 연동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에서 역삼각표에 매입자료 불러오기입니다. 자, 매입자료 불러오기 클릭하셔갖고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자, 열기를 누르면 5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표가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 데이터 없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하는데 보니까 노란색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노란색은 뭡니까? 품목을 기준으로 붕괴가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안에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품목으로 이렇게 전표가 처리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처리했던 계정 과목을 자동으로 붕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6월 9일자 승용차라든가 또는 전기요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원재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즉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업로드 과정에서 수정해서 계정 과목을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515번이다. 공장 전기요금이다라고 하면 516번이 되겠죠. 전기요금, 전력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든가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일괄 변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붕괴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전표 처리 방법으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기계장치라든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부분들, 전화요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기요금은 계정 과목을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유형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은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이 되는 공통재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 유형 일괄 변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삼각표 눌러서 면세 매출 자료 불러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전자 계산서 목록 클릭해서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면 면세와 관련되는 부분,
세금계산서 전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부분 전표 처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면세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면세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열기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전표 처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가 한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유형 일괄 변경을 통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를 전송을 할 때 공급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1번 미국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관련되는 거래처가 이미 거래처 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등록된 거래처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없는 거래처는 자동으로 거래처 등록에 자동 등록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가 없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매입 매출 전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을 했는데요. 자, 11번 과세 부분으로 제가 끌고 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부분을 제가 업로드를 시켰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맨 끄트머리에 4월 30일자 같은 경우에 빨간색 바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전표를 컷으로 이동을 시키면 매출 복수거래다라는 부분이고요. 복수거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가산세 대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산세 대상인 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를 시키면 이 부분을 직접 계산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전송이나 뭐 이런 경우가 됩니다. 지연수치, 지연전송 이런 때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만 별도로 뽑아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 탭이 있는데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가산세 탭이 있죠. 가산세 탭을 열어보시면 구체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가산세 쪽에 가시게 되면 3번으로 되어 있죠. 3번은 지연 발급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10일이 넘어서 발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연 발급으로 1%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1% 가산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사례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월 30일자가 발행한 게 5월 11일 날 발행했다라는 거죠. 원래 5월 10날까지 해야 되는데 11일 날 지연 발급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가산세에서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자, 당초분 승인번호가 있죠. 당초분 승인번호가 있다라는 얘기는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가산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코드번호 가산세 없음으로 해서 0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제외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거죠. 갑제품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수정세금계산서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같이 발행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면 0번으로 해서 빼주시면 되겠고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산세 계산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정보를 우리 기타 전표 입력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